자, 문제 1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 22,900이고요. 주파수가 60Hz, 1회선의 삼상지중 송전솔로의 삼상 무바 충전 전류 및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지중 송전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전솔로의 전류 길이는 7km고 케이블 일선당 작용 정류량은 0.4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이다.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충전 전류 구하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IC는 오메가 C 2가 되죠? 충전 전류 산출하는 거. 그럼 다시 쓰면 오메가 C에다가 자 2라는 것은 루트 3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오메가는 2파이F죠? 자, 2파이에다가 주파수가 60에다가 C 값은 요게 킬로미터당 이제 0.4 마이크로페러 일선당 0.4 마이크로페러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자 몇 킬로미터? 7km 갑니다. 자 7km 가고요. 다음 루트 3분의 자 전압은 22,900V.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전 전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13.96A가 이렇게 나옵니다. 13.96A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 용량이 되겠네요. 자, 충전 용량. 그 충전 용량 QC라는 것은, QC는, 자, 3상이니까 3에다가 2에다가 뭐예요? I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에다가 2에다가 IC는 오메가 C2가 되죠. 다시 쓰면 3의 오메가 C의 2의 제곱이거든요. 자, 3의 오메가에다가 C에다가 자, 2 대신에 루트 3분의 V를 대입을 하면 자, 요 관계 계산하니까 그럼 얘랑 얘랑 지워져. 그러면 오메가 C에 자, V 자승됩니다. 따라서 2파이 FC V 자승으로 요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파이 F CV 제곱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식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와서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쓰시면 됩니다. 자, QC는 2파이 F CV 제곱이다. 주파수 60이고요. 그 다음에 C값은 자, 요게 0.4 마이크로페럿에 그 다음에 7kg고 전압은 루트 3분의 자 22,900에다가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단 K배에 물었으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자,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553.5가 나와요. 553.5 kVA에서 이렇게 충전 용량까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충전 용량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자,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고압수전의 수용가에서 삼상 4선지 교류 380 50kV 부하가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까지 270m가 떨어져 있다. 270m 떨어져 있답니다. 바람직한 허용 전압가는 얼마이며 자, 이 경우 배전용 케이블의 굵기는 얼마여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라고 이렇게 했네요. 케이블 IC 규격은 6, 10, 16, 25, 35, 50에 하나다. 여기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럼 허용 전압가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보세요. 저압수전하는 경우와 저압수전 조명부와 그 다음에 기타 부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3%, 5%에 있고 그 다음에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6%, 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명이 아니니까 기타죠. 자, 기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에다가 자, 플러스 100m를 갖다 초과한분에 대해서 270-100 그쵸? 미터 초과분에 대해서 0.005%를 가산하게 돼 있어요. 자, 미터당이죠. 그러면 근데 이 결과치가 얼마 나오냐? 0.5%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최대 0.5%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치는 5.5%가 되겠죠.
자, 물론 요간디였다 계산하니까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일단 책자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얼마가 나오냐면은 보시죠. 0.85%가 나와요. 0.85. 그러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5.85%죠. 근데 실제로는 0.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바로 5.5%가 해당되는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압가는 5.5%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죠. 여기 전압이 얼마니까? 380에다가 볼트 곱하기 자, 5.5% 하네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5.5%가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면은 20.9V가 되는 거예요. 20.9V. 자, 요거를 갖다가 0.055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자, 소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이제 저걸 뭐 0.5로 해서 잘못 계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055 자,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아예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1번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블의 굵기를 선정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3상 4선식이 되겠죠. 그러면 자, 4선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할 때 여기가 중성선이잖아요. 중성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전압가는 여기는 보통 전압을 4선식일 때는 전압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쵸? 그러면 여기로는 전류 I는 자, 부하 쪽은 이제 선간전압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산 V분의 자, P가 되겠죠. 전류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는 요 전류고 전압가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상 기준이에요. 상전압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1002분의 17.8 LI를 쓸 때 요 전압가는 자, 바로 상전압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상전압 기준. 요거 되어 있고 요걸 쓸 때는 근데 여기서 전압가는 지금 뭘 걷다고 냈어요? 전압이 지금 선간 전압 주었잖아요. 380. 그래서 선간 전압이다 보니까 자, 선간 전압일 때 요때는 어떤 공식을 쓰느냐? 1002에다가 30.8 LI라는 자, 요 값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전압가는 자, 바로 선간 전압에 대한 전압가다라는 얘기예요. 선간 전압에 대한 전압가입니다. 선간 전압에 대한 전압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건 상전압이고 얘는 선간전압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30.8을 갖다가 실적으로 루트 3으로 나누면 10.8항을 넣고 17.8에다가 루트 3 곱하면 30.8 나오죠. 이런 루트 3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는 요걸로 풀어놓은 거죠. 요걸로 풀어놓은 거면 선간전압이니까. 그래서 되면 1002에다가 전압가는 저 20.9V가 나왔어요. 20.9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8에다가 자, 길이 270m에다가 자, 곱하기 전류값 계산해야 돼. 먼저 그럼 루트 3에다가 전압은 380에다가 자, 그 다음에 P 부하가 50kVA 10의 3승 이러면 전류치가 나오겠죠. G15.97이 나옵니다. G15.97 암페어가 나와요. 여기다가 75.97 암페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30.23이 나옵니다. 30.23 스퀘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5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걸 쓰면 안 되냐? 돼요. 요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1000에다가 여기는 전압가는 자, 뭐예요? 380을 갖다가 노트나무로 나눠준 거. 상전압이라고 했으니까 누 3분의 V. 여기다가 0.05, 5.5%. 그 다음에 17.8에다가 길이가 270에다가 전류 I는 75.97. 자, 이렇게 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 루트 3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루트 3 곱하기 17.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고?
30.8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로 푸나 이거로 푸나 똑같다는 얘기 결과는.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의 교재가 요거로 풀어놨어요. 30.8로. 자, 풀어놨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17.8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의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잊어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요거든 상관이 없다. 그 대신에 주의를 하자라는 거. 요거는 이제 무슨 전압이다? 자, 바로 상전압을 기준 잡았을 때 전압 강하다. 요거는 선간 전압을 기준 잡았을 때 전압 강하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고요. 3번 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진공차단기 VC와 2차 보호기를 조합해서 사용할 때 반드시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적용,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불필요. 고분 안에 쓰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차단기가 있고요.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어떤 이제 보호해야 자, 보호기기가 있다는 얘기죠. 보호기기가. 근데 차단기를 갖다 우리가 조작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개폐 서지가 생기잖아요. 즉, 내부 서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내부 서지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서지가 보호기기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 이 보호기기 사이하고 여기다가 자, 뭘 갖다 설치한다? 그렇죠. 서지 업서버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서지 업서버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지 업서버가 자, 필요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용 여부 이제 VCB, 그다음 전압 등급 6kV, 전동기, 유입식 변압기, 몰드식, 건식 변압기, 콘덴서인데 자, 유입식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절연율을 쓰기 때문에 개폐 서지가 일어나도 절연 상태 상당히 견딜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절연 내력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콘덴서도 이제 불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불필요. 요거 불필요.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서지 흡수기 관련해서 요런 내용도 자,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입 변압기는 필요가 없다. 나머지 건식 변압기는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자, 정리를 합니다. 4번 문제예요. 계전기 동작에 필요한 쥐락시의 영상전류 검출 방법을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뭐 영상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쥐락사고 시에 쥐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3배의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 영상분 전류를 어떻게 이제 검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델타 결선 접지를 했을 때는 비접지 방식이다 보니까 그 비접지 방식에서는 뭘 이용했어요? GCT라고 하는 영상 변류기를 우리가 이용을 한 거였죠. 그래서 비접지 방식에서는 GCT라고 하는 영상 변류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 전류를 검출을 할 것이고,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직접 접지 방식이라든지 뭐 저항 접지라든지 자, 그런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는 방법에서는 Y길선의 잔류회로 이용법을 이용하고요. 또는 3군선 자, CT 이용법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가 중성선 CT에 의한 검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검출 방법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 변류기를 이용하는 거, Y결선의 잔류회로 방식을 이용하는 거, 상권선의 CT를 이용하는 거, 중성선의 CT에 의한 검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방법만 알려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지는 우리 교재에 수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다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보죠. CT 변류기의 비오차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답하시오.
첫 번째 비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비교 오차라는 얘기죠. 비교차.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 CT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CT가 자, 구성이 될 텐데 얘가 뭐냐면 공식 변류비가 있어요. 이제 공식 변류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 변류기가 예를 갖다 들으면은 이게 30대 5짜리에서 자, 6자리가 있어요. 6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전류를 딱 흘려가지고 전류 흘려서 나왔더니 실제 변류비 또는 측정 변류기가 자, 측정 변류기가 얼마냐면은 25대 5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5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식 변류비, 즉 규격과 실제를 측정했더니 여기서 오차가 1이 생겼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비교한 거, 이게 비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비오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되냐면 자, 바로 실제 변류비, 측정 변류비와 공식 변류비 마이너스 실제 변류비, 측정 변류비. 자, 요거의 차를 갖다가 백분율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비오차라고 하죠. 비오차. 그래서 요게 오차가 되겠죠. 자, 이런 오차를 뭐로 나눈 거? 실제 변류비로 나눠준 거 또는 측정 변류비로 나눠준 거. 그래서 CT의 정밀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비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 사이에 얻어진 백분율 오차로서 CT의 정밀도를 나타낸다. 여기 나오는 측정 변류비는 여기 용어로 예시로 따지면 이제 실제 변류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식은 요거 쓰시는 겁니다. 자, 실제분의 공식 마이너스 실제. 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자, 정리를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저것도 그 계산 문제 관련해서 또 출제가 또 자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관련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6번이에요. 다음은 어느 수용가의 수 변전 설비도이다. 도면을 이해하고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229이에요. 단록이죠. 단록이 600A짜리가 있습니다. FF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론트라고 하죠. 표면 접속형이라고 해요. 표면 접속형. 그 다음에 전력 퓨즈가 있고요. MOF가 있습니다. D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요 양계가 되겠죠. 최대 수요 전력 양계가 될 것이고 차단계 용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Y 델타 결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 유입기 폐기가 있고요.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GST 영상 변류기가 있고 당연히 지락 계정기가 존재할 것이고 BB라고 하는 단로기가 있고요. BF형의 단로기가 있습니다. BB라고 하는 것은 백투더 백이에요. 이면 접속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 표면 접속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로기의 종류의 일종이다. 22.9kV측의 단로기의 전격 전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단로기의 전격 전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22.9는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일치하죠. 229이니까 얼마가 돼? 25.8kV가 될 겁니다. 25.8. 제가 여기다 따로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25.8kV가 될 것이고 MOF의 역할은 뭐냐? 자, 우리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예요.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자, 이 MOF 안에는 BT와 C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전류를 저전류로 소전류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시켜 가지고 계측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MOF. 그래서 변성시켜서 계측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PF의 역할은 뭡니까? 전력 퓨즈. 전력 퓨즈는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어떤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서 전로라고 하는 게 전선이죠.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다시 전력 퓨즈는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시켜요. 안전하게 흘려보내주고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9 22.9kV의 필요기의 전격 전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선로가 지금 배전 선로이기 때문에 229에 대한 이 필요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가 돼요? 18kV, 18kV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송전 선로라면 21kV가 될 것입니다. MF에 연결되어 있는 DM의 명칭을 쓰시오. 이걸 뭐라고요? 최대 수요 전력 양계라고 하죠. 최대 수요 전력 양계. 하나의 전압계로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약호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이건 뭐라고요? 전압계용 전환계폐기 해서 VS다라고 하는 거지. VS. 7번 하나의 전류계로 3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약호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전류계용 전환계폐기라고 해요. 그래서 AS다라고 하는 거죠. AS. 자, 차단기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차단기라고 하면 차단기는 부하 전류, 무부하 전류, 사고 전류에 대해서 개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차단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kV 측에 GCT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GCT라고 하는 거 우리가 3.3kV를 보지 않더라도 GCT라고 하는 것은 영상 변류기. 영상 변류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역할로서 쓰인다. 자, GCT에 연결되어 있는 지락 계전기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GCT가 있고요. 이 GCT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지락 계전기가 항상 붙어 있겠죠. 왜? 일선 지락 사고 시 어떤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판단 역할을 하는 게 자, 이게 지락 계전기예요. 지락 계전기는 지락 사고 시죠. 자, 지락 사고 시에 자, 어디로부터 GCT로부터 영상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지락 전류를 입력으로 해서 정정치 이하 그 정정치 이상이 되면 자, 차단기에 동작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자, 여기에 차단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어디에다가 트리코일에다가 신호를 줘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지락 계전기의 역할이다. 자, SC 스태틱 콘덴서라고 하는 거예요. SC 스태틱 콘덴서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스태틱 콘덴서란 전력용 콘덴서를 얘기할 것이고 그 역할은 역류를 개선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3kV 측의 차단계 600A. 600A라고 하는 건 뭐야? 전격 전류를 얘기하겠죠. 전격 전류. OS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OS를 뭐라고 해? 유입 개폐기라고 하죠. 유입 개폐기. 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굳이 수변전 설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다. 자, 7번입니다. 감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감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리는 외우셔야 돼요. 암기가 돼야 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대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 그다음 암기를 좀 하셔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다 맞으셔야 될 거란 얘기지. 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해 감리원은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 문서 상호 간에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조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때 검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자,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어떤 걸 검토를 해야 될까요? 공사 시작 전에. 그죠? 설계 도면에 맞는지 또는 현장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자,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에 대해서 봐야 될 것이고 또는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 검토를 해야 될 것이며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부합 여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전력시설물을 지금 공사를 할 때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토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른 공정과의 어떤 상호
부합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등의 불명확한 부분에 존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며 자,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수량도 수량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3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다음은 분전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자, 다음 가로 하나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분전반에 대한 공급 범위입니다. 분전반은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분전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가정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이제 신발장 안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신발장 안에 있겠죠. 분전함이. 그래서 각 세대마다 분전함이 있는 거니까 뭐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분전반은 분기 회로의 길이가 최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까? 30m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30m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며 사무실 용도인 경우 하나의 분전반에 담당하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1000제곱 내외로 한다. 자, 예비회로죠. 예비회로. 자, 한 개 분전반 또는 개폐기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전류 과전류 장치는 예비회로 10에서 20%를 포함하여 42개 이하로 한대요. 42개 이하로. 회로가 많은 경우 2개 분전반으로 분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는 뭘로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동작할 수 있는 자립형으로 한다. 다만 2극, 3극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장치 소자 수량의 합계로 계산을 해야 되고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인 분전반 상단을 기준하여 바닥이 몇 미터요? 3번은 1.8m. 1.8m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장 보시게 되면 1.8m 높이에 있는 거죠. 크기가 작은 경우 분전반의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바닥이 1.4m가 돼요. 1.4m로 하거나 하단을 기준으로 바닥 위 1m가 되겠죠. 바닥 위 1m. 높이는 1.8m에다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크기가 작아서 중간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1.4m가 될 것이고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m의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전성 확보죠. 분전반과 분전반은 도어의 열림, 반경 이상으로 이용을 하고 2개 이상의 전원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6번 뭐 해야 돼요? 격벽이죠. 격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부분 또한 규정으로서 정해진 부분이죠.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도면은 유도 전동계 정회전 및 역회전 운전의 단선 결손대이다. 이 도면을 갖다 이용해서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자, 52F는 정회전이고요. 52R은 역회전요. 첫 번째 단선 결손들을 이용하여 3선 결손들을 그리시오. 단 점선 내의 조작회로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작회로 빼고 요 주회로 부분만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죠. L1, L2, L3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L1이고, 이건 L2겠죠.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이고요. 자, L1, L2, L3 회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자, MC12는 이제 배선용 차단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계를 걸었어요. 전류계를 이렇게 걸었어요. 자, 걸었고 조작회로가 L1하고 그 다음에 L2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조작회로가 나가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접촉기가 설치가 되겠죠. 접촉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조금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가 52F, 그 다음 여기는 52R이다.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 안쪽에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코일이 3개가 있고요. 번호 따지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1, 4번, 2, 5번, 3, 6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면은 얘는 정회전이다. 정회전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연을 갖다 역회전 시킬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역회전할 때는 자, 1번하고 6번. 그러니까 1번과 6번을 갖다 연결해요. 1번과 6번을 갖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갖다가 이렇게 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역회전 시킬 때는 자, 1번, 6번, 3번, 4번을 갖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회전이 들어갑니다. 역회전.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결선할 때 위쪽 부분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자, 위쪽 부분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바꿔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1번하고 4번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4번에 해당되는 것이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6번이니까 요 놈은 여기 가서 이렇게 접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그냥 똑같이 가운데로 가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세 번째 거, 3번은 이렇게 4번으로 자,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완성을 하는 얘기죠. 여기다가 49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특히 조작회로 부분이 어디서 나간지를 자, 반드시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L1, L2 맞춰서. 자, 50F, 52R. 나머지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했고. 자, 두 번째, 주어진 단선 결선들을 이용하여 정역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작회를 갖다 그리시오. 그때 누른 버튼 2개, 온 버튼 2개, 오프 버튼 2개, 정회전 RL, 역회전 GL을 쓰고 동시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서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 개를 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52F, 52R, RL, GL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작회로니까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합니다. 이제. 자,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요? 자, 52F, 52R. 자, RL. 자, 52R. 여기는 GL.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오면, 여기 맨 위쪽에는 이제, THR이 있을 거니까 49번 있었죠? 49번이. 여기 있었고. 일단 옆으로 쭉 빼서. 자, 스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온, 정회전용.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아래쪽은 오프. 자, 역회전용이 이게 자, 들어가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자기유지가 자, 들어갑니다. 52F에 해당되는 자기유지가 이렇게 자, 들어가겠고. 자, 그다음에 인터럭이 들어가야 돼. 인터럭이. 그러니까 여기는 52R에 해당하는 자, 이런 인터럭이 이렇게 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얘랑 이제 공동체니까 이렇게 묶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 주면 하나 끝나고. 그다음 이 부분 자, 요것도 이제 온인데 역회전용이죠? 역회전용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유지가 또, 자, 들어가야 되겠죠? 52R.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L1이고, 여기 L2가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오프가 들어가야 돼요, 오프. 정회전용.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52
R이 52F가 인터록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 들어가고요. 묶어서 이렇게. 그럼 비교적 쉽게 자 정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버튼에 의해서 이렇게 인터록이 걸리고 자 요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록이 걸리는 거죠. 스위치에 의해서는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점선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 52R과 52F 비접점은 자 인터록에 관련된 자 그런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결선도를 자 완성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갖다가 다 그려 보시는 게 자 좋겠죠, 그죠? 전체를 다 그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위로 올려서 여기다 그리고 해줘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49를 갖다가 여기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요 정도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정회전인 거, 역회전인 거, 그 다음에 오프 역회전인 거, 오프 정회전인 거 이런 것들은 다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9번에 해당되는 자 그런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그려 보시고요. 이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비가 루트 3분의 3300, 루트 3분의 110인 GPT 자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로서 자 이거는 이제 비접지 배려해서 자 비접지 배려해서 불평 시에 또는 지락 사고 시에 영상전압 검출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집비 들어갑니다. 자 오픈 델타 개선인데 요거는 이제 3건선을 갖다 쓰게 돼 있죠. 그래서 YY 그 다음에 오픈 델타다 이렇게 표현하죠. YY 오픈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영상전압은 몇 볼트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1차가 자 1차가 Y결선이어야 돼. 1차가 Y결선. 여기가 A상, B상, C상 잡아놨을 때 자 1차를 갖다가 이렇게 자 Y결선을 합니다. 자 접지를 하고요. 1차 Y. 그 다음에 자 2차 쪽. 자 2차 건선도 Y가 되겠죠? 2차도. 자 Y 건선이 이렇게 자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건선이 자 바로 오픈 델타가 되는 거죠. 3차 건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가 영상전압계가 이렇게 자 걸리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되는 거예요. 얘가 1차, 여기가 2차, 3차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지금 보면 자 여기 선간이 3300이 걸렸단 말이에요. 3300이 걸렸어. 여기는 이제 상전압이잖아요. 상전압이니까 바로 루트 3분의 3300이 이렇게 자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루트 3분의 자 110이라는 이제 그런 전압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110 똑같이 걸린다는 얘기죠.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 그래서 자 여기가 A상 자 B상 C상이란다면 A상 B상 C상에 루트 3분의 110이라는 전압이 걸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벡터 갖다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A상이고 자 얘가 B상이고 여기가 C상입니다. 그러면 각 상 간의 전압은 자 얼마 걸린다? 자 그렇죠. 루트 3분의 110에 해당되는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회로가 평형 상태가 되면 자, 이 영상 전압은 얼마나 되냐? 자, 표형 상태가 됐다. 표형 시.
P형 상태가 되면 영상전압은 0이 돼요. 제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요거하고 요거 크기는 똑같잖아요. 자, 크기는 같고 위상차가 120도이기 때문에 자, 요 놈을 갖다 가지고서 벡터합을 갖다 표현하게 되면 자, 바로 요 값이 나오거든요. 요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크기 같기 때문에 얘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합을 갖다 구하면 제로가 되죠. P형 상태 때 영상점 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일상이 지락이 됐다는 거예요. 한 상이. 그래서 A상에서 지락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락이 생기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0V가 되겠죠? 얘도 0V니까 여기도 0V가 됩니다. 그러니까 A상이 0V가 돼요. A상이 0V. 그 기준점이 여기에다가 A상이 지락되면 기준점이 1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여기가 그러면 0V가 되는 거예요. 자, 기준점이 1로 왔어. 자, 그럼 요거서 벡터 합을 갖다 산출해야 돼요. 자, 기준점이 이렇게 옮겨왔으니까 그러면 자, 지금 여기와 여기 걸리는 거, 여기에 걸리는 거.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얘기예요. 요거의 크기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성분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직성분 내려보면 되죠. 수직성분 내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전체를 갖다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가 원래 이제 자, 여기 전체가 여기가 수직이고요. 그렇죠? 자, 이거 전체가 120인데 요거 6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30도가 되겠죠.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니까. 자, 그렇죠? 얘가 3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의 크기는 루트 3분의 110에다가 자, 얼마에? 코사인에 3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 크기가 똑같잖아. 그럼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2배. 자, 그러면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요거랑 요거는 지우면 루트 3배가 되겠네. 즉, 자, 여기의 크기는 루트 3분의 110에다가 루트 3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즉, 한 상의 전압에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의 합계가 되는 거니까 A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A상이 지락이 됐으니까. 그 얘를 갖다 합쳐준단 말이에요. 합쳐줘. 그럼 평행 이동을 또 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 평행 이동을 쭉 시켜주면 요거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수직성분 내립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거의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 요것도 자, 이거에 뭐가 돼? 이거에 루트 3배가 되죠. 요거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3배가 된다. 자, 뭐에? 요놈에.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10에다가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3 하니까 얘는 뭐야? 3배가 되는 거죠. 뭐의 3배? 한 상의 전압의 3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3분의 11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갖다 계산하면 110 루트 3이 되고요. 자, 요거는 대략적으로 190점 몇 볼트가 되느냐? 봤으니까 190.53 볼트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아셨죠? 네, 이런 부분도 자,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뭐예요? 3 곱하기 루트 3분의 110이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제로니까 루트 3분의 110에다가 3을 해주면 190.53V가 된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또 다양한 식으로 출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도 그려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실제 답안 작성할 때 뭐 벡터들을 그릴 필요성은 없죠. 그러니까 지락사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한상전압의 3배가 된다는 거. 자,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11번입니다. 도면과 같은 3, 4, 5kV 변전소의 단선도와 변전소에 사용되는 주요 재원을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샵 1버스, 샵 2버스 이건 뭐예요? 모선 방식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중 모선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이중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선 방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뭘까요? 구정전으로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자, SHR, 션트 리액터라고 해서 이건 블로 리액터가 될 것이고요. 자, 거기에 샵 1은 345, 샵 2는 154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 4호에 대한 변전소의 단선도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주요 변압계에 대한 지금 사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자, 1번 3, 4, 5kV 측의 모선 방식은 어떤 모선 방식입니까? 샵 1버스, 샵 2버스 이걸 뭐라고요? 자, 이중 모선 방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중 모선 방식이라고 하고 자, 1번의 설치 기기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1번의 설치 기기의 목적은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션트 리액터, 우리는 이걸 블로 리액터 또는 병렬 리액터라고 하죠.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페란트 현상을 방지하자. 그 페란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 전류죠. 충전 전류에 의거해서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작아지는 현상. 우리 이걸 페란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페란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션트 리액터, 블로 리액터 또는 이걸 병렬 리액터라고 합니다. 자, 3번. 도면에 주어진 재원을 참조하여 주 변압계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고 자, 23kV V12 차단 용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림과 같은 임피던스 회로는 지금 100메가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조건을 봐야 돼요. 1차가 345, 2차가 154, 3차가 23kV인 YY 델타. 이거 3권선 변압기로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압기 용량은 500메가볼트암페어이고 그때 500메가 기준으로서 1차와 2차, 1차와 3차, 2차와 3차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HML이라고 써요. 1차, 2차, 3차.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1차가 있고요. 3권선 변압기니까 여기에 2차가 있어요. 여기에 3차가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1차와 2차 사이에는 10%예요. 자, 2차와 3차 사이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78%가 될 겁니다. 자, 3차와 1차 사이가 78%이고 자, 2차와 3차 사이가 67%예요. 이거는 얼마를 기준으로? 500메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이제 자, G 하이. 자, 여기는 임피던스의 M, 여기는 임피던스의 로우. 자, 이 크기를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메가로 환산을 먼저 해야 돼. 100메가로.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가 돼서 자, 기준 용량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500메가였을 때 이게 10%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돼요? 여기는 2%가 되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산을 해봤어. 자, 제가 한번 볼게요. 환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요. 자, 500메가였을 때 67%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 13.4%가 나와요. 13.4%가 나오더라. 여기는요. 500메가였을 때 78%였는데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5.6%가 나옵니다. 15.6%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전체
GH 플러스 GM은 얼마예요? 지금 2%가 될 것이고, 자, GM 플러스 GL은 13.4%가 돼요. GL 플러스 GH는 15.6%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 더해 보니까 2배의 GH 플러스 GM 플러스 GL이, 자, 요거 이렇게 합쳐 보니까 얼마가 돼요? 29가 될 것이고 31이 되겠죠. 그러면 GH 플러스 GM 플러스 GL은 얼마가 될까요? 15.5%가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H, GM, GL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구해볼까요? GH는 얼마야? 15.5%에서 마이너스 ML이니까 ML은 13.4 아니에요? 13.4%를 빼니까 얼마예요? 2.1%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GH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2.1%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GM이죠. GM은 15.5% 마이너스의 M이니까 HL이 되겠지. HL. 그러면 15.6%가 되니까 마이너스 0.1%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L이에요. GL은 15.5% 자 마이너스에 L이니까 HM은 2%야. 여기는 13.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3.5%라고 하는 것을 자 이제 알았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문제 도면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도면을 자 이제 이걸 지워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 그 도면에서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어. 얼마? 2.1 마이너스 0.1 13.5%라고 구했고 V12의 차단 용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번에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단량 용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자 기준 용량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기준 용량은 지금 몇 메가예요? 100메가가 되겠지. 100메가. 이건 100메가고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이게 얼마예요? H가 2.1이에요. 2.1. 그럼 여기는 2.5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에 2.5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요 0.67에 M은요 마이너스 0.1이니까 여기는 0.57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GL은 13.5죠. 13.5%니까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 13.5에다가 이렇게 있죠. 13.5% 플러스 여기는 자 2.5 플러스 0.57을 2.5 곱하기 0.57로 자 나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13.96이 나오더라. 13.96%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13.96에 대한 100에 100메가 기준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716.33%가 뭐가 된다? V12의 차단기 용량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해봤어요. 자,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구해봤고, 자, GH, GM, GL에 대한 퍼센트 강화값도 자 저희가 구해봤습니다. 4번 도면의 3, 4, 5kV의 GCB에 내장된 자 BCT라고 하는 게 뭐야? BCT. BCT라고 하는 것은 부싱 타입 변류기래요. 부싱 타입 변류기에 C800이다.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부담은 볼트 암페어로서 계산하고 변류기니까 I 자승의 임피던스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CT 2차 측의 전류는 몇 암페어? 5암페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 임피던스 값 어떻게 구해?
우리는 이 C800에서 구한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고 있는 BCT, 부싱 타입 변류기는 C100, C200, C400, C800짜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100의 단위는 전압을 의미하고요. 자, 그 앞에 여기 수치가 있어요. 여기 수치. 여기 수치. 이 앞에 이 수치는 뭘 의미하냐? 이건 임피던스를 의미합니다. 그럼 C8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은 100의 단위가 될 것이고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간다? 8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임피던스가 8이 되니까 25 곱하기 8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200V 암표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도면의 3번 차단계 설치 목적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도면의 3번이에요.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샵 2버스, 샵 1버스, T버스라고 하는 건 뭐야? 전압 무선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3번의 차단기는 자, 목적이 뭐냐? 무정전으로서 우리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는 무정전으로서 우리가 점검할 때 무정전으로서 자, 샵 1, 샵 2버스에 대한 무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도면에 주어진 1뱅크를 증설하여 병렬 운전시키고자 한다. 이때 병렬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4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변압기에서의 병렬 운전이에요.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극성이에요, 극성. 자,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권수비와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더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퍼센트 강화가 일치해야 될 것이며, 네 번째 저항과 자,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는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수비와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기에서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었죠. 뭐 발전기의 크기, 그죠? 파형, 주파수, 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기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병렬 운전 중에 자, 크기가 일치해야 될 것이고, 파형이 일치해야 될 것이고, 주파수가 일치해야 될 것이고, 위상이 일치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뭐 직류 발전기에 대한 병렬 운전까지. 12번이에요. 고압 동력 부하의 사용 전력량을 측정하려고 한다. CT 및 PT 부착 3상 적산 전력 양계를 그림과 같이 5결선 하였을 경우 어느 기간 동안 사용 전력량이 3000kWh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실제 사용 전력량은 자, 몇 kWh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실제 사용 전력량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사용 전력량, 자, W는 루트 300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사용 전력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역률은 0.8이에요. 0.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VI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도면을 보셔야 돼요. PT 2대와 CT 2대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삼선식을 가지고, 자, 여기에 자, 뭐가 있어요? 전류 코일 하나,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 하나 가지고, 자, 전력 양계 하나를 가지고, 자, 전력을 계측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삼상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I1, I2, 여기는 I3예요. 자, 전압이 1차 측, 2차 측, 자, 3차 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도
자, 전류 코일 하나, 전압 코일 하나. 그러면 여기서도 전력을 계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죠. 자, 이 전력계법의 자, W1은 어떻게? 요 전압과 요 전압의 차이니까 V1, 2에 대한 I1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W2는요. 자, 요 부분이 되겠죠. V2, 3, V3, 2에 대한 I3의 코사인 세타로서 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오결선이 됐어요. 오결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가지고 평형 삼상에 대한 벡터적인 벡터 궤도를 가지고 궤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 이제 PT가 오결선이 됐고요. 자 여기서는 PT, CT 두 개 다 오결선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냥 암기를 좀 하시자고요. W1은 VI의 코사인의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됐다. 자, 두 개 다 오결선이 됐을 때 우리가 벡터적인 궤적을 그리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는 W2는 VI의 여기도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에 대한 덧셈 뺄셈 정리 있죠. 코코마 싸싸. 그죠? 그럼 여기는 VI가 될 것이고 자 코사인 90도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의 90도 사인의 세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0이 될 것이고 사인 90도는 1이 되니까 VI 사인 세타 와트만큼의 크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도 VI 사인 세타만큼의 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삼상에 대한 이 유효 전력을 더해 보니까 W1 플러스 W2는 어떻게 될까요? 2배 VI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VI 값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VI는 얼마가 돼? 2배 사인 세타에 대한 W1 플러스 W2니까 여기는 2배 곱하기 0.6이 될 것이고 이때 자, 사용 전력량은 3000kWh라고 했기 때문에 3000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되지. 자, 루트 3 곱하기 VI는 2배 곱하기 0.6에 대한 3000이 될 것이고 곱하기 0.8이 되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사용 전력량을 구해보니까 3464.1kWh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복잡해요. 벡터적인 궤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PT, CT가 두 개가 오결선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에 90-세타만큼의 전압과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유상차가 발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궤적을 그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겠죠? 저는 1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3번 문제 봐요. 축전지에 대한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축전지 과방전 및 방치 상태, 가벼운 설페이션 현상 등이 생겼을 때 기능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거. 자, 답이 있죠?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실시한다. 이거를 회복 충전이라고 합니다. 회복 충전 방식. 자, 2번. 연축전지의 공식 연합은 2V이다. 셀당. 알카리의 공식 연합은 1.2V가 됩니다. 셀당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에 부하의 최저 전압이 직류 115V이고 축전지와 부하 사이의 전압 강화가 5V일 때 직렬 접수된 축전지 수가 55개라면은 축전지 한 조당 최저 전압은 몇 볼트인지 자,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셀당 허용 최저 전압은 자, 셀 수분에 그죠? 셀 수분에 자, 부하의 최저 전압 플러스 그 다음에 허용 전압가가 되겠죠? 네,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자, 5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5V.
자, 플러스에다가 전압가가 5V가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갖다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2.18V가 되네요. 2.18V per 셀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그냥 A를 붙이거나 뭐 V를 된다거나 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V로 쓰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4번. 물군 항산의 농도는 표준이고 액면이 저하여 극판이 노출되어 있다. 어떤 주사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이제 보통 증류수를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물군 항산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황산을 갖다 보충하면 되죠. 물군 항산을. 그래서 네, 인위적으로는 증류수를 보충한다. 이렇게. 이제 증류수를 갖다 보충한다. 우리 교재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류수를 보충한다.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가공 전선로와 비교한 지중 선로의 장점과 단점을 아까 세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됐는데, 가공 전선로를 갖다가 땅 속에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선로가 땅 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렇죠? 태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선이 끊어진다든가 또는 수목에 의해서 혼축이 된다든가 산불에 의해서 훼손이 된다든가 등등등등, 그렇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자,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도심지로 들어갔을 때는 또 장애물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조영제에 의한 그런 장애물이 또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노출에 돼 있고, 또 감전 위험이 또 커지죠. 예, 충전하다 하다 보니까 충전부가 보통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촉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땅에 넣었다. 그러면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여건 등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충전부를 절연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가면 안전성이. 세 번째, 유도 장애가 없다는 거죠, 거의. 자, 네 번째,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계획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도심을 갖다 저 지중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점은 송전 용량은 냉각에 의한 문제 때문에 가공설에 비해서 낮다. 건설비가 비싸다는 거죠. 예,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신규 소유에 대한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규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결여가 된다. 자,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십시오. 자, 비교적 출제가 근래 들어서 조금 되고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제 15번 문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폭이 20m인 도로에 250W 메탈 할라이드 램프와 10m 등주 폴을 양측에 대칭 배열로 설치하여 조도를 자, 22.5 룩스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음 강문 답하셔야 되어 있어요. 조명률은 0.5고 감광문 확률은 1.5, 250W 메탈 할라이드 램프의 광속을 2만원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등주 간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FU에는 EAD라는 자, 이런 식이 있어서 여기서 보면 F가 광속이고요. 자, U는 조명률이고 N은 등수고 자, E는 조도, A는 면적, D는 감광 모상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면적이 나왔어요. 자, 이 면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도로 조명에 있어서 뭐냐면 요게 이제 양쪽에 했을 때 양쪽에 했을 때는 여기에 대칭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가 있어. 지그재그가. 자, 지그재그 배열이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대칭은 이런 형태의 대칭. 마주 보는 거죠. 마주 보는 거. 자, 이렇게 대칭을 갖다 배열했을 때는 여기를 갖다가 뭐라면, 자, 도로의 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등 간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대칭 배열이나 지그재어 배열일 때는, 자, 어떻게 해주란 얘기예요? 도로폭 곱하기 면적, 등 간격, 요거를 갖다가, 자, 2분의 1로 해서, 자, 면적을 산출해 줍니다. 여기 대칭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는 이런 거죠. 지그재그. 자, 지그재그는, 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로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자, 이게 도로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이 등간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 해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쪽. 자, 한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중앙 배열이 있고요. 중앙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조명이 있어요. 한쪽 배열. 한쪽.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중앙에다가, 자,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죠. 중앙에다가. 자, 그 다음에 한쪽은 말 그대로 도로변 한쪽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얘기 면적은? 자, BS로 해주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대칭 배열이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 대칭 배열이 했으니까 대칭이니까 자, 바로 반땡이고요. 여기 있는 요 S 값을 산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FU에는 2에다가 그 다음에 A 대신에 2분의 1, 자, BS에다가 자, D가 되겠죠? 그 여기서 요 S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S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는 2에 B에 D에다가 그렇죠? 2BD에다가 그 다음에 EFUN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조도 2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도폭은 20m 되어 있고 감광분황률 1.5 되어 있고 자, 이에다가 광속은 2만이야. 조명률은 0.5고요. 자, 등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등주 간격이 얼마 나오냐면 요거 산출하니까 29.63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9.63. 자, 1번은 이렇게 되면 돼요. 29.63. 이렇게. 그러니까 2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요걸 갖다 내려서 여기다가 자, 2분의 1 쓰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고 요거 없애고. 그죠? 이렇게 해도 자, 지금 이제 교재 있는 거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의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등기구를 컷 오프형으로 선정할 경우에 이 도로의 등주 간격을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등주 간격은 3H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3H 이하로 해라. 컷오프형일 때는. 그러면 여기서 자, 3 곱하기 그 다음에 H가 10m가 되는 거죠. 10m. 그럼 최대 30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등주 간격은 30m다. 최대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수율을 갖다 구하시오. 자, 보수율은 M은 감광 부상률 역수죠. 그러니까 1.5분의 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계산하니까 자, 얼마가 되냐면은 0.67이 나왔네요. 0.67.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컷오프형일 때는 어떻게? 자, 3H 이하로 한다. 등지 간격은. 그다음에 세미 컷오프형일 때는 3.5H. 넌 컷오프형일 때는 자, 4H 이하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해설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갖다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산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 면적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자, 그런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